여러분들 이제 어젯밤에 이제 제가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23일이고요. 오늘 이제 14주차 강의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굉장히 날도 추워지고 어두워지면서 흐려지면서 밤에 눈도 내리기 시작을 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오늘 아침에는 학교에 출근하는데 이제 눈이 좀 길가에 쌓여 있어서 이제 진짜 겨울이구나. 그리고 종강이 다가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제 제가 14주차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게 될 텐데 벌써 이제 기말고사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저희 교재에서도 뒤로 남은 어떤 페이지 수가 많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프로포잘 실무 분석에 관한 과목을 맡게 되고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학생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프로포잘이 무엇인가 또 어려움 없이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 현장에서 만나 뵀던 많은 분들이 어떤 프로포잘 제안서를 좀 써보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면 자료 조사하는 거에서부터 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워하시기도 하고요. 또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세요.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긴 배웠는데 잘 모릅니다. 생각도 안 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하고 하얀 백지 상태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실제 일은 하셔야 되고 하니까 당황스러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관 평가나 어떤 기관 방문을 했을 때 많은 어떤 사회복지사 선배들이나 아니면 그 관리자분들께서 이 제안서가 중요한데 이제 학교에서 대학에서 이런 어떤 훈련들이 좀 더 많이 되어서 그 현장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역량을 좀 키워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런 수업을 하면서 많은 사례들, 기초적인 것들을 공부를 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14주가 되면서 좀 돌이켜보면 지금 뭐 코로나 핑계로 또 비대면 수업이라는 어떤 핑계로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의 어떤 수업 진행이나 아니면 어떤 발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내 생각뿐만 아니라 어떤 제안서를 만들기 위한 어떤 다양한 문제의식 아니면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복지사로서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 또 사회복지적인 어떤 마인드에서의 어떤 개선점들이나 하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좀 녹여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이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어떤 제안 설명을 하고 제안 설명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함께 토론하고 또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표하셨던 것들 지난번에 이제 장태화 선생님하고 손양숙 선생님이 오셔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발표 과정에서의 어떤 진행하는 어떤 경험들 아니면 작성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충분히 같이 이렇게 나누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좀 받고 싶었는데요. 시간적으로도 좀 많이 못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들을 좀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사업을 이제 공공기관 프로포절 사례 제 11장에 11장이죠. 11장의 제 3절 공공기관 프로포절 사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해 주신 자료들도 수업에 같이 녹화 자료든 아니면 뭐 음성 자료든 함께 공유를 하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이제 녹음을 하면서도 연습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보고 읽든 아니면 준비를 하셨던 것들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그런 간접적인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기를 좀 바라는 어떤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떨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왜 이런 것들을 하냐 하는 어떤 마음에 좀 드는 생각들도 있으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발표나 동영상을 만드는 것들도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간접적인 어떤 경험으로서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어떤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4주차의 기타 재정지원처 프로포절 사례 중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프로포절 사례를 보는데요.
실제로 그 재정지원처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즘같이 이제 복잡하고 다양해진 어떤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찾아야 될 어떤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의 공공 사회복지 기관들이 국가의 어떤 재정 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어떤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또 그 개발을 하는 것들도 사회복지사님들의 숙제고 또 그 개발을 했던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재정 비용을 자원을 찾는 것도 실제로는 현장에 계신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풀어가야 될 어떤 숙제다라고 하는 문제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가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또 높은 어떤 인사고과를 받으시고 좋은 평가를 받으시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죠.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은 국가적으로 국가의 시책이나 지방자치단체 시책 또는 어떤 행정적인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 또는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은 숙달되고 익숙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일들은 거의 이제 행정적으로 또는 프로그램으로 다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사업들은 아주 기본 베이직에 깔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뭐 성폭력, 가족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해자, 피해자 상담과 교육이다라고 하면 그건 1년에 대한 계획들이 딱 나와 있고 예산까지도 다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업무 분장이 직원별로 다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들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죠. 근데 그 외에 어떤 다양한 일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담소면 요즘에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디지털 성폭력 문제, 또는 노인들의 성폭력, 또 성교육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사례들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재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제안서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기관에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됐든 뭐 지역사회의 기업체에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하든 아니면 지금처럼 저희가 공부하는 이 장에서처럼 공공기관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천안에 있으니까 천안시라든가 아니면 충청남도청이라든가 충남교육청 아니면 뭐 사회복지사 협회라든가 사회복지관 협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공공성을 띈 어떤 기관에 어떤 제안서를 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서 서비스에 새롭게 생기는 또 하는 새로운 문제나 아니면 새롭게 인식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또는 개선하기 위한 어떤 사회 서비스들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대상자들에게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실제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어떤 재정지원처를 찾는 일들은 이렇게 중요한 어떤 과제로 사회복지사 현장에 계신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기관에 운영하는 담당자들에게는 큰 어떤 그 과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요. 또 지역 그 기관별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고 또 그러나 실제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 많은 어떤 단체들, 뭐 예를 들어서 라이언스 클럽이라든가 로타리라든가 또 제가 관심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돕기에 관한 사항들은 뭐 남북 하나 재단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하나 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이탈 지역을 돕기 위한 민주평통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하는 어떤 사업들에 실제 그 협의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제안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재정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경험을 해보니까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어떤 재정 지원처의 어떤 요구사항에 맞는 어떤 그들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또 아닌 제안을 통해서 함께 윈윈하는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그 재정지원처에서 관심 갖고 있는 일 또는 하고자 하는 일에 함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들도 현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지방자치가 강화되면서
지방의 어떤 특색을 살리는 어떤 사업들을 또 지방에서의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지방에 어떤 다양하게 생기고 있는 다양한 안건들이나 사회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중앙정부, 덩치가 큰 중앙정부가 아니라 소규모의 지방자치제, 지방행정부들이 그런 일들에 좀 더 민감하게 또 주민의 목소리를 빨리 캐치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정적인 어떤 그 분리 체계도 갖추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방 다른 다양한 어떤 재정 지원처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네트워킹 연계를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 필요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지방 재정 지원처로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처로는 뭐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교육청, 그다음에 또 이러한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공공기관들, 기업들이나 기업협의회나 법정인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아까도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민주평통이나 아니면 뭐 기업인 협의회 아니면 상공회의소 이런 다양한 어떤 기관들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꼭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지역 내 민간기관이나 기업들 이런 어떤 그 프로포저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할 수 있는 어떤 민감성들을 좀 키워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기관마다 요구하는 그 프로포절 제안서 양식이 다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이제 법으로 만들어진 법정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제안 사업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민간에서 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은 각 재정 지원처마다 자기들이 어떤 원하는 포맷이나 양식들을 미리 어떤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로는 우리 지역의 충남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제안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제안 사업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 5조 이민섭 최복희 최지영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어떤 발표 자료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이 교재에 있는 어떤 제안서 두 가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공모했던 사업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협회에서 했던 복지관 사업에 대한 어떤 제안서들을 함께 공부해 보면서 14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자체 재정지원처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제안서 양식들을 좀 다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제안서를 만들 때 어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양식 이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민간에서 하는 다양한 재정지원처에서는 해당 재원지원처가 제시하는 양식들을 좀 잘 파악을 하고 그 양식에 따라서 프로포절을 좀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정지원처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요구하는 거에 적합하게 만들어가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어떤 훈련들도 꼭 필요한 부분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이 충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해당 기관에서 그 제안서 공모를 할 때 제안서를 내놓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제안서를 어떻게 과업 지시를 내리는지, 그러면 이 제안 과업 지시서를 보고 이들이 요구하는, 여기서는 이제 충남교육지원청인데요. 충남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제안서를 내달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2021년 충남교육지원청에서 찾아가는 다문화 공감교실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다문화 가족에 대한 어떤 학업 증진이라든가 지역사회 그 적응을 위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정을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다양한 기관에서
그 제안서를 내주고 경쟁 입찰에 참여해서 채택되는 어떤 기관은 이 사업을 함께 해봅시다 하는 어떤 제안을 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런 다양한 공공기관의 어떤 그 과업 지시를 보고 우리가 해당 관심 있는 분야면은 프로그램을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 프로포자를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서류 심사를 하게 될 거고요. 적정하게 양식대로 잘 작성을 해왔는지에 대해 첫 번째 PQ 사전검사를 서류 검사나 사전 검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접수된 서류에 대한 검토를 후에 그것이 어느 정도 압축이 되면 마지막에 이제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오 하고 설명서를 아마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면 오셔서 담당자가 저희가 지금 제안서 설명하는 것처럼 PPT 만들고 해서 가서 저희는 당신네들이 요청했던 다문화 공감교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만큼 들 겁니다. 그리고 인원은 이만큼 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의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우리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어떤 사회복지사님들이나 이런 그 기관 내부 직원들의 어떤 전문성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해서 우리 기관을 좀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선택을 받으면 이제 우리 기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재정을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제안서를 만드는 것들은 교재에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보셨을 거고요. 이 제안서를 요청하는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과업지시는 어떤 양식으로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보기에 도구에 나와 있나요? 이것을 어떤 한글에서도 PPT 양식으로 보는 게 있는데 제가 요새 사용을 잘 안 해서 한글을 사용을 잘 안 해서 잠깐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보기. 이렇게. 편집.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충남에서 이제 2021년에요. 찾아가는 다문화 공감교실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서 다양한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이나 관심 있는 어떤 기관에 제안서를 받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사업명은 2021 찾아가는 다문화 공감교실, 주관은 충청남도교육청, 이제 담당 부서, 누가 하는지를 이제 2021년 8월에 공고를 낸 거고요. 이렇게 첫 번째가 이제 과업지시 계획입니다. 본 과업의 명칭은 2021 찾아가는 다문화 공감교실로 하며 충남교육청을 발주기관으로 하고 과업 수행자, 사업자를 계약 상대자로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업명 찾아가는 다문화 공감교실, 그 다음에 개업기간 체결일로부터 2021년 12월 정산할 때까지로. 그래서 사업비는 총 2천만원, 부가세가치세를 포함을 한 거네요. 어쨌든 부가가치세는 10%니까 200만원이니까 실제 1800만원, 1800만원 조금 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해서 2천만원에 총 금액이 2천만원짜리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찾아가는 문화교실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는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가정 학생의 상호 이해와 다양성 존중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또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증진과 세계 시민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또 다문화 인식 개선으로 편견 없는 또 차별 없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찾아가는 다문화 공감 교실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제안서를 작성을 하려고 하면 과업명은 이렇게 짓고 여기다 우리가 맞는 어떤 부제목들 하나 깔끔하게 지어 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목적, 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들이나 문제의식들이 어떻게 갖고 있나를 좀 기록을 해준다라 그러면 맞겠죠. 그 다음에 내용으로는
과업 수행 범위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참가자 모집과 홍보,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부분, 또 후속 조치, 모니터링이나 평가 이후에 종결 이후에 또 모니터링 과정까지도 그 내용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세부 절차, 프로그램 기획과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제안서에 중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중심 내용들을 이렇게 요청을 정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누구?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 뭐 천안, 아산, 논산, 계룡, 당진, 공주, 홍성, 예산 등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천안, 아산 포함해서 6개 지역 이상을 운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용으로는 전문 강사, 다문화 강사 활용을 한 학급 방문형 다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다 정해서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규모도 몇 시간 이상. 그러면 이제 실제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의 프로그램 과정에서 꼭 해야 될 부분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지원처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제안서 양식들을 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양식에 충실한 어떤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그 제안서를 만들기 위한 내용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추진 방침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실제 영역 프로그램 운영의 예시를 이렇게 영역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제안서를 만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참고를 해서 우리 프로그램의 실천 내용에 적절하게 잘 포함을 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진 일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실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뭐 사업 내용 중에서 사업 진행이 9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보고회, 그 다음에 최종 성과 보고회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 보시면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까지가 실제 8월 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기관에서 이런 어떤 사업을 하는 기관이고 다문화 센터이고 또는 나는 다문화 관련 어떤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 그러면 미리 이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미리 사전 정보도 좀 공유하고요. 또 그래서 실제 사회복지 기관에서 그런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제안을 그 공모를 하는 많은 기관, 교육청이라든가 또 충남도청이라든가 천안시청의 다문화를 담당하는 또는 영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부서들과 평소에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어떤 사업 정보들을 미리 좀 이렇게 캐치할 수 있도록 관계를 좀 긴밀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 뭐 이렇게 8월에 하는데 8월에 바로 하려면 물론 준비되어 있다라고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제안서를 만드는 게 시간들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사전 정보들을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한다라 그러면 준비했다가 공고가 뜨면 바로 제안서를 작성한 것들을 제출을 하고 그런 어떤 준비를 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킹,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사회복지사 선생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한 달 안에 이루어지고 실제 뭐 계약까지 해서 9월서부터는 실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사업 보고나 결과 분석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산출물은 사업 운영 후에 보고 자료나 또 정산 자료를 제출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어떤 보고 자료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정산에 관한 부분들은 사업 제안서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평가 부분, 성과 산출 결과물, 산출 평가냐, 뭐 아니면 학생이 학업이기 때문에 뭐 이제 성과 평가냐 하는 부분들, 양적 평가냐 또 질적 평가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목표들을 좀 정확히 정하고 프로그램들을 실천을 했을 때 보고 자료가 좀 정확히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산 자료에 관한 부분들은 회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 현재 이 프로그램은 총 부가세를 포함해서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모든 일들이 2천만 원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부가세 포함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세 발생 금액을 뺀
나머지 프로그램들을 실천하기 위한 금액들이 잘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해서 실제 어떤 그 재정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잘 회계 보고가 정산 자료까지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업 지시를 잘 검토를 하고, 이 과업 지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재정지원처에서 요구하는 제안서에 꼭 포함될 그 내용들, 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내용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어떤 양식들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네들이 하면서 어떤 주의사항들이 나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보고서 최종 결과물들, 그 다음에 그 교육청에서 어떤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로 선정이 됐을 때의 구비 서류들은 어떤 게 있는지, 수익 계약 방법은 어떤 방법, 수익 계약인지, 뭐 아니면 뭐 용역계약인지, 용역계약이니까 아마 2천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기관과 업체가 직접 계약을 하는 어떤 계약, 뭐 조달계약이든지 아니면 공모계약이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수의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안서를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부분들. 제안서 평가는 내부 평가회의를 통한 객관적 평가, 또 주관적인 평가를 합산해서 평가하고, 합산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가 80점 이상인 기관을 적격 기관으로 선정한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선정은 적격 기관 중에서 제안서 평가 점수 최고 득점 기관을 사업 기관으로 결정한다. 그다음에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 평가 기준,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제안서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들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 서류는 제안서, 또 청렴계약 이행계약서, 뭐 이런 것들을 요즘 이제 다 PDF 파일로 해서 아니면 메일로 이렇게 제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잘 아시고 계획된 준비대로 이 방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안서 그 작성 요령, 즉 재정지원처에서 요구하는 제안서 작성 요령이 나와 있는 거죠. 제안서는 한글 파일로 20페이지 이대로. 그 다음에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 양식의 목차 작성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는 추가 가능하다. 뭐 인용하는 자료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또 제한 가격이 VAT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포함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제한 관련해서 유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업 수행 진행 중에 계약이 되었으면 진행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강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업 수행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또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 또 보안사항에 관한 부분, 또 기타 일반 사항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다 하고 있고요. 또 사업비 집행 및 정산관리에 관한 집행관리에 대한 부분들, 사업비를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발주기관으로 맡은 사업비를 예산, 회계, 관계법령 등 관계법규 및 지침에 적합하게 관리 집행하여야 한다. 즉,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산 계획을 세울 때 바로 이러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예산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정보를 알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도 감독에 관한 부분들,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첨부 양식이 있죠. 사업 제안서는 이런 양식으로 써주세요 하는 거죠. 업체명 누구 쓰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다문화 공개 용역 제안서, 사업명 이렇게 합니다 하고 쓰고요. 목차 여기 정해져 있죠. 사업체 현황, 사업 수행 실적, 그 다음에 사업 목적 및 배경, 추진 전략, 추진 방향, 특징과 장점,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의 내용, 사업 목표, 사업 내용, 사업 추진 체계, 예산 사용 계획, 기대 효과, 추진 일정,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사업체 현황, 기관 현황에 대해서도 사업 실적 이렇게 다 기록하도록, 이런 양식들을 이렇게 다 미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에 맞추어서
우리가 제안서를 써야 되는, 작성을 하고, 재정지원처의 요구에 맞는 어떤 그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함으로써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안서 평가표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어떻게 평가가 되니까, 우리 이제 그동안 많이 보셨던 우리 제안서의 양식에 보면 맨 마지막에 프로포절 작성 단계별 자가점검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자가점검 리스트의 역할들을 해주는 거죠. 그 재정지원처에서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당신이 제출한, 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합니다라고 하는 평가에 대한 배점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서에서 최소한 아까 80점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8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는 어떤 제안서를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관에 대한 평가도 있고 제안서에 대한 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 제안서가 작성이 끝나면 이 기준에 부합한지,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스스로 자체 평가를 통해서 최종 확인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제안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재정지원처에서 하는 요구하는 어떤 재정 그 사업 제안서를 봤고요. 이런 어떤 형식으로 대개의 공공기관이 이런 과업지시서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과업지시서 안에 양식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예산 계획은 세우고, 평가는 어떻게 할 거고, 즉 재정지원처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다 기록을 해서 주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우리가 제안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교재에서는 계속 우리가 어떤 그 제안서를 작성한 자의 입장에서 계속 공부를 해왔고요. 이제 그 반대의 입장인 그 재정지원처의 입장으로도 어떤 과업 지시를 내리고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함께 충청남 도청의 예를 들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2교시에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